이제 수원골 지역이죠, 수동에. 근데 이제 수원골만 해도 사실 뭐 청주 사람들은 뭐 그렇게 수동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하나의 어떤 드라마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또 소문이 나고 그리고 또 지역에서 어떤 사랑받는 어떤 그런 장소가 됐죠. 그 청주시청사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그 부지가 현재 구도심에 현재 부지를 잡았다는 거는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대구의 경우는 한 3천억 들여서 청사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투표에서 거의 51대 49로 부지를 이전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건축 전문가들은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 시청의 원래 장소성이나 역사성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이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결정됐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지금 청주시청사의 이런 사례가 지금 전국적으로 좀 희자가 돼서 광주 MBC에서도 한번 그 건축의 시간이라는 걸 촬영할 때 청주시청사에 대해서 한번 내겠다고 해서 왔었고요. 순천시청사도 제가 운영위원 역할을 하면서 그런 자문을 해준 적이 있고 그래서 아마 그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는데 시장님이 아주 건축 전문가로서는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가 시민들에게 24시간 개방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내외부 공간. 그 다음에 그 직원들이 지금 시청사는 여러분들이 알겠지만은 직원들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민원인들이 어느 공간에도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앉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안 돼요. 그래서 직원들이 민원인들도 들어와서 자유롭게 회의를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직원들이 항상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자기들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보완을 체계를 어느 정도는 해서 민원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과 아닌 공간을 구분을 해줘야 되고 아마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스마트 오피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20년 전에 핸드폰이 없었듯이 지금은 핸드폰 시대잖아요. 저 성균관대에 나온 최 교수님이라고 지평 교수님인데 이제 핸드폰이 5장 6부가 아니고 5장 7부에 하나랍니다. 7부째 들어가는 거고 핸드폰을 우리가 절대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핸드폰을 이용한 그런 문화나 이런 쪽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적응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5년 뒤에 오피스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근데 우리 청주시의 공무원이 거의 2,000명, 3,0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을 한 책상씩 준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그 스마트 오피스를 통해서 공간의 어떤 효율성을 어떻게 극대화할 건가 하는 거를 숙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기조를 해서 이제 국제공모를 하게 됐고, 아까 말씀드린 국제공모도 시민들이 선택한 그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아마 이게 지어지는 것 중에 그 다른 그 시도에 있는 시청사와 다른 것 중에 아주 특징 중에 하나는 시의회와 시청이 한 공간에 있는 겁니다. 한 지붕 안에 있고, 그래서 그 시의회와 시청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서로 이게 무슨 경쟁 관계가 아니고 하나의 업무를 통해서 연계적인 그런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는 걸로 제안을 한 그 당선한 적을 뽑았다는 거에 굉장히 그 획기적인 안으로 보고 있고 그 부분에서 건축계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무적으로는 우리 국장님하고 몇 번 이렇게 대화를 나눴지만 국장이 불만인 게 뭐 국장님만이 아니고 저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의 어떤 내부적인 우리가 지침을 그냥 면적을 쭉 넣기 때문에 그 과별로다가 다 평면을 만들어 왔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큰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5년 뒤에 시청이 완공이 됐을 때에 정말 그 적합한 시청이 어떤 모습일까 하는 거를 계속 고쳐나가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기 공공건축가 분들이나 건축계에 있는 분들이 아이디어를 좀 주시고 계속 뭐 아까 우리 김영갑 기자님 말씀 잘하셨는데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열고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서 그걸 필터링을 해서 좋은 시청사를 만드는 게 아마 목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그 처음에 그 잡아주신 방향 그 세 가지가 시청사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라고 보고요. 시장님이 요구하신 그런 목표를 저희들이 전문가로서 좀 잘 담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의 그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있어서의 아쉬움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어떤 식의 사업을 진행하든. 근데 이제 근본에 어쨌든 청주시청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제가 지역의 어떤 단체의 장을 떠나서 정말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을 위해서 전문가 역할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저로서의 아쉬움은 조금 더 이제 다양한 의견을 좀 미리 좀 들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많고요. 특히 이제 도시 쪽이나 교통 쪽에서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사가 도시계획적으로는 동로 8m, 서로 6m 후퇴된 것밖에는 도시계획적 내용이 없어요. 근데 사실 도시에서 바라보는, 도시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청사의 역할을 봤을 때는 상당히 조금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무슨 부분이냐면 이제 서로 쪽에, 시청사 서로 쪽에 있는 부분과 동로 쪽의 연계 부분이 현재의 토지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이었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쪽에서는 800대의 주차 공간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지침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과연 800대의 주차가 그 정합성이 맞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도 조금 있더라고요. 무슨 뜻이냐면은 청주가 향후에 이제 대중교통이 이제 준공제가 돼서 대중교통 위주의 도시정책, 특히 원도심의 대중교통 위주의 그 교통정책을 끌고 간다고 가정했을 때 혹자는 주차 대수를 최소로 해야 했을 것이 맞겠다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은 좀 더 중앙시장까지 확장한 지하층 한 2,000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또 주장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단순하게 건축적 부분들에 대해 해결해야 될 청주시 직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1,600명 정도가 아마 상주할 걸로 예상을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럼 주차가 굉장히 부족하죠. 직원들 주차만도 불가능합니다. 근데 지금도 청주시청 외곽에 있는 이면도로 노상주차장들은 다 사실은 청주시 공직에 계신 분들이 주차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과연 앞으로의 도시정책에서의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800대의 주차 공간이 과연 그 정합성이 맞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좀 필요할 부분이 되겠다. 물론 이것이 적게 하는 것이 좋고 또 더 많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좀 수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청주시청사 이제 후견구의 북측 부분에 있는 49층 주상복합이 아무래도 청주시 시청사의 도시경관적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걸로 다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법체계나 이런 걸로서는 그걸 막을 방법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상업지역에 용적률 1000%를 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내 마음대로 1000% 정도까지, 물론 거기는 이제 1000%를 다 채우진 않았지만 그렇게 들어왔을 때 그걸 제어할 방법이 과연 시에서 있겠느냐. 직권으로, 시장 직권으로 예를 들어서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이 과연 법체계적으로 맞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풀어갈 것이냐. 결국에 가서는 선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도심의 가장 큰 문제는 상업지역이죠.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비단 그 시청사 뒤에 있는 주상복합의 상업지역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토지 이용상 1970년대에 이루어졌던 토지 이용의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전환이 불가능하거든요. 왜? 그거 전환하는 순간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시청사 몰려오고 난리가 나죠.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의 상업지역, 원도심의 상업지역을 좀 더 개발을 더 할 수 있고 좀 더 잘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이게 좀 우리의 지금의 상황에 맞는 걸로 가려면은 결국에 해서는 계획이 쫓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구단위 계획이 됐든 지역별 계획이 됐든 블록화 계획이 됐든 그런 계획이 들어와야 되고, 그거는 민간에서는 시가 직권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갔을 때 민간이 못 받아들일 수가 있고 행정적 소송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법체계에 따라서 그걸 잘 만들어 가면 그것도 충분히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분명한 거는 청주시청사가 이제 착공이 들어가면은 청주시 뒷부분, 서쪽 부분에 있는 상업지역의 모듈이 다 바뀔 겁니다. 다 신축하러 들어올 거예요. 왜? 아니, 지금 한 600명 있는데
1,800명 정도가 들어오면은 유동인구가장 3,000명이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이제 장사가 굉장히 잘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업주가 무조건 건물 저기 지우고서 다시 질 겁니다. 그러면 그 지금의 상태에서 건물을 짓게 그냥 내버려 둘 것이냐, 아니면 청주시가 예를 들어 가로경관이라든가 도시경관이라든가 건축경관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계획적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이런 것들도 상당히 고민이 필요하다. 일부 뭐 전문가분 중에 한 분은 뭐 행정복합지구를 좀 지정해서 하자는 의견도 계시는데, 그거는 또한 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죠. 도시재생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사람이 있게 해야 돼요. 그럼 결국은 원도심에 정주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도시재생정책은 저는 정말 불가능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주공간을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이 정주공간을 어떻게 잘 이쁘게 경관적으로 도시적으로 건축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그거는 전문가들의 수없이 노력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지금 어느 지자체도 그런 걸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사실은 건의드리자면 그런 계획적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좀 해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것이 결국은 청주가 정말 그 문화도시로서의 아마 그 초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처음 배우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 그리고 또 주변에 이제 여러 모습들을 이제 보면서 저희가 이제 건축을 배워왔는데요. 그 공공건축이 저희가 배울 때만 해도 사실 그렇게 종류가 많지는 않았죠. 뭐 학교라든가 아니면 뭐 청사라든가, 그리고 뭐 간혹 이제 뭐 중요한 어떤 뭐 공연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공공시설물, 뭐 적건 크건 간에 그런 시설물이 이제 많이 생겨났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설물들이 각각의 어떤 기능을 이제 적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기능을 함에 있어 가지고서 요즘에는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도 여러 이제 그 안전에 관련된 어떤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했죠. 뭐 최근 뭐 지진이라든가 아니면 뭐 화재라든가, 그리고 또 뭐 공사 현장에서의 어떤 그런 안전 문제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많이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서 일반 시민이나 국민들의 어떤 그런 안전에 대한 어떤 인식들, 그런 것들이 또 많이 바뀌고, 그럼을 통해서 이제 공공건축에 대한 어떤 인식의 변화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공공건축물이라고 하면은 시민들한테 그런 어떤 안정적인 어떤 이미지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시민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요번에 그 당선된 그 청주시청사 그 안을 보게 되면 전 사실 처음에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기존의 어떤 청사를 유지를 하면서 더군다나 이제 부지의 어떤 중심 공간에 기존 청사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신청사 계획을 할지,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하신 뒤편에 이제 주상복합 건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우려심이 많았지만은 그래도 적절한 어떤 대안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충분히 표현했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또 기존의 어떤 장소가 그렇게 또 넓지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민 친화적인 환경이 좀 더 많이 시민들한테 좀 제공이 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미래지향적인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신기술이 좀 적절하게 도입이 되고 그런 어떤 모습들이 신청사에 또 나타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기에서 이제 활동하는 어떤 주체인 이제 공무원들, 그리고 또 거기 방문하는 어떤 시민들, 이제 그런 부분들의 어떤 편의성,
그리고 뭐 보안 및 이제 업무 효율성 이제 그런 것들도 갖춰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시민들의 어떤 행사라든가 활동에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로서의 시청사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역의 어떤 커뮤니티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치로서의 시청사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신충규 충걸 건축가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제 몇 가지 저도 바람의 희망이 있어서 얘기를 해서 크게 이제 시청사를 통합 전에 이 주민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가 현청사로 나왔기 때문에 몇 가지 대안이 있었는데 그렇게 결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어떡할 도리가 없고 거기도 역사성이 있는데 그래서 시민들이 접근성, 시청이 어디로 가야 어느 도시에 제일 접근성, 그다음에 시청이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24시간 시민들한테 개방이 좀 돼야 되겠다. 하고 세 번째로는 그래도 시민을 위한 공무원들의 일하는 장소니까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스마트 시대라고 하니까 스마트 오피스가 돼야 되고 그래서 민원인들이 오는 거는 철저한 약속 문화를 좀 지켰으면 이 약속에 의해서 직원들을 만나고 그 미팅룸을 좀 다양하게 가져라. 한 사람씩 찾아오는 분을 만나는 것도 약속을 하고 여럿이 나와서 여러 사람을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다시 원하고 그다음에 시청사 내부로 들어가서는 지금 우리 청주 시청이 전국에서 지금 제일 아마 선도적으로 지금 사무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실험적으로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텐데 빛에 나온다고 자기 고정좌석이 없는 지금도 신청사 일할 때 아까 신춘규 건축가도 말씀을 하고 우리 김영박 회장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청 직원이 전체적으로는 4천여 명입니다. 근데 이들이 그 공간에 동시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한다는 게 맞느냐? 지금 세계적인 IT 기업인 소위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애플이 신청사를 짓는데 정원이 뭐 만 명이라고 해서 만 명이 동시에 근무하는 건물을 짓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적정 인원이 필요하냐 이런 고민이 사실상 돼야 됩니다. 저 건물에 동시에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이 지금 있는 우리 직원 정원으로 얘기하는 난센스다. 특히 코로나19 시대에 지금 우리도 언택트 하고 있고 또 재택근무가 보편화되고 유연근무가 이제 할 때 과연 동시에 일을 하고 그 안에서 자기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조금 전에 임 회장이 얘기한 신기술도 여기 들어가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사실 좀 어려운 숙제고 그거를 좀 이번 우리 시청사 갔는데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미래지향적인 건물을 좀 갖췄으면 시민들을 위하면서 또 직원들은 시민들을 위한 업무에 전력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사실 굉장히 바람직하고 디자인적으로는 제가 서두 얘기한 대로 문화재로 남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 그게 이제 순화했다 그 당선자 얘기하면 우리 전통 서원의 모티브를 땄다고 합니다. 그 아마 유명한 영남 쪽에 그 우리 전통적으로 지금 있는 서원의 모티브를 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저희가 공부할 때 넣었었어요. 왜냐하면 현청사도 50년의 역사를 가지니까 없애면 안 된다는 일부의 얘기지만 전체적으로는 또 부셔야 된다는 의견도 투표를 해보면 거의 비슷했을 텐데 그러나 그래도 건축가들의 머리에서는 그거 살리면서 새 건물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이번 공모 조건에 그걸 좀 살려보라고 그랬더니 살리는 조건이 돼 있고 또 제일 제약이 김영박 회장이 얘기한 뒤에 49층으로 간 건데 이번에 설계장을 보니까 그걸 뒤에 병풍식으로 이용한 경관이 됐다는 얘기를 해서 그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측면에서 보고 참 49층 올라간 거 안타까운 일인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차량에 대한 교통에 대한 김영각 회장이 얘기한 것도 지금 숙제죠 사실은. 근데 저는 지금 우리 청주 시내의 교통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마 우리 청주가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우리 선배 시장 공무원들 했지만 승용차 타기에는 최고로 좋은 도시가 된 것 같아요. 그만큼 도로선이 심플하다고 해요. 제가 대전서도 한 3년여 근무를 했으면서 뭐 이렇게 경망을 했느냐 하는데 청주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직로와 상당로 T자를 놓고 순환도로 지금 3개가 거의 완공 단계고 이제 4차 순환도로까지 되면 승용차로서는 비교적 아주 좋은 도시가 돼서 이게 대중교통이 좀 약해졌어요. 근데 앞으로 이게 여러 가지 문제지만 미래로 본다면 승용차는 되도록 억제해야 되고 대중교통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게 사실 아까 얘기한 원도심을 살리는 길도 될 겁니다. 지금 원도심 문제에 승용차 타고 와서 도심 활성화가 되리라고는 안 봐요. 어떻게든지 걷게 만들고 대중교통 타고 와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하는. 그래서 지금 저는 사실 뭐 이런 자리에서 우리 공공건축과에서 한 말씀 드리면 청주는 아까 얘기한 1500년 된 도시와 아까 이게 참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얘기한 거구나. 서쪽은 KTX 소위 경부선 호남선의 분기역인 오송역과 또 세종청사를 중심으로 한 우리 첨단 산업을 갈 수 있는 21세기 도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청주의 서쪽 부분은 최대한 민간 투자를 유치해서 민간인들이 100층, 200층을 올리고 각종 현대식으로 다 해줘도 좋을 것 같고 동쪽 부분은 1500년 된 역사를 갖고 있지만 사실 아까 김 회장 얘기한 대로 1500년 역사에 뭐가 있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고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공투자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공공투자. 우리 시나 국비를 좀 얻어서 되도록이면 여기는 계획투자하고 그러기 위해서 아까 숙제로 얘기한 도시계획이나 교통계획, 경관계획이 거기에 이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청주시청 청사 주변으로는 1500년 역사의 흔적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건축 중에 우리가 이 청사로 쓰고 있는 옛날 청군 청사 허물어버리고 청주 목사 동원을 재생해보고 청주 읍성도 완전히 복원은 못하지만 구색을 맞춰주면서 육거리 지하에 있는 남석교서부터 여기 내덕칠거리 바로 앞까지는 되도록이면 완전히 걸어서 올 수 있는 길로 만들고 이 지금 청주시청사 동로 쪽은 대중교통으로 할 수 있고 외곽지에 승용차 환승 주차장 같은 걸 만들어 놓아가지고 이 안에서는 그야말로 사람들이 걸어서 전부 볼 수 있는 필요하면 요새 PM이 발달했으니까 퍼스널 모빌리티의 다양한 걸 이용해서 쉽게 수시로 자기가 가고 싶은 걸 갈 수 있는 그래서 이쪽 동쪽은 공공이 더듬 들어갔으면 그 공공건축과 일이 난일이라고 봅니다. 서쪽은 민간 영역에 최대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될 수만 있다면 하는 바람을 이 시청사를 계기로 여러분에게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재미있는 거는 사실 어제 9시부터 12시까지 국토부 아우리에서 공간 환경 전략 계획 수립에 대한 중간 협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중점 추진 권역을 우리가 원도심을 잡았는데 우리 김영각 회장님이 딱 지적한 내용들이 다 거기에 좀 우리 전문가들하고 얘기하는데 다 녹이 있어서 이게 내부에서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왜 이게 진행이 안 될까 하는 게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상복합 49층에 대한 뭐 이렇게 법적인 거는 뭐 말씀하셔도 알겠지만 사실 그걸 제어하고 우리가 도시적으로 유도하는 거는 경관위원회도 있고 건축위원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완공된 걸 보면은 상당로 쪽에 3m만 딱 잡획하고 건물을 거의 상가를 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청안길에 대해서는 계속 그걸 보행가로로 만들면서
이쪽 3.5km 그 6거리서부터 7거리까지 연계하는 거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은 그냥 주차 통로에 필로티에 그냥 엉성한 그런 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지속적으로 됐다고 한다면 우리 김영갑 회장님 말씀하신 것들이 어떻게든 반영돼서 3m나 5m를 더 셋백을 했어야 되는 거고 상당로에서는 그리고 그 상가가 앞뒤로 같이 해서 연두형 상가가 좀 있었으면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청주시청사가 어떻게 대응할까 하는 것들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적인 어떤 맥락의 흐름을 어떻게 좀 우리가 반영할까 하는 것들이 고민이 되고 있고 교통 전문가들은 또 이 상당로는 대중교통이나 이런 게 가야 되니까 주차 통로를 성길로 넣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계속 시비가 걸릴 겁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풀어야 될까 하는 것들이 이슈가 되고 그다음에 아우리의 그 박사님 한 분이 청주에 그 충북연구원에 왔다가 주차를 못 찾아갖고 결국 회의를 1시간 하려고 왔다가 1시간을 주차하는 거에 소비하고 회의를 못하고 짜증나서 청주는 죽어도 안 오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시장님 말씀하시는 대중교통의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환승 그 시스템들이 돼야 됩니다. 청주는 이 구도심이 장점이 있는 게 뭐냐면 옛날에 그 도시적인 그 맥락이나 도시적인 어떤 그 패브릭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 넓히고 확장하는 게 저기는 아닌 것 같고 이것들을 주변에 어떻게 활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심천변의 어떤 주차장이라든가 바깥 위각의 주차장을 활용해서 어떻게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건가를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주차 대수는 최근에 저희가 국립박물관연지를 하면서 그 사례를 들었는데 토론토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이 잘 활성화가 되면서 주차장이 도심의 주차장이 남아갖고 그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을 할까 고민을 무지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800대에서 1000대를 좀 계획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걸 하는 대신에 지하 1층을 층고를 조금 높여갖고 만약에 대중교통이 활성화돼서 차가 많이 올 필요가 없어지면 그리고 저 청주의 시민의식이 높아져서 자가용을 사용하는 것을 조금 덜하게 된다면 지하 1층을 그 시민들이 원하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이게 프로그램이 그 전용이 가능한 그런 것을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층고를 높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문제가 이게 이제 시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데요.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 지역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를 손을 못 대는 중축이나 리모델링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도 처음에 시청사를 하면서 도시를 하시는 분들한테 이 원도심에 대한 보편적인 지구 단위 계획에서 층수 밀도 이런 문제에 대한 것들을 하고 원도심을 어떻게 그 역사적인 맥락으로 유지하면서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중심 도시로서 만들 수 있는가를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을 요청을 한 바가 있는데 다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그걸 공공에서 좀 그런 계획이 좀 돼야 되고 아까 그 맥락에서 시청사가 이렇게 지어지면서 주변이 막 난개발이 될 텐데 그 난개발을 어떻게 막을 거냐 하는 것들이 공공에서 먼저 이렇게 좀 제어하는 방법을 좀 찾아서 조금 이 민간에서 그 구도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도심은 정말 역사 문화의 중심지로 뛴다고 한다면 미리 우리가 선제적으로 규제 아닌 규제, 인센티브도 좀 주면서 한쪽에서는 규제를 할 수 있는 그 좋은 그 도시계획적인 그런 가이드라인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게 심히 걱정이 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들 그걸 알고 있는데 감히 그 얘기들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김영갑 회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셔서 저도 그 느끼고 있던 차라 그거를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될지 궁금해서 시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공공 건축이 도심의 이제 중심이 된다는 생각이 조금 엷어져 가는 것 같아요. 도청이 들어온다, 시청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주변이 그냥 화랑이 되는 걸로 지금까지 모든 인식이 돼 있는데 지금 도청 주변이나 청주시청 주변에 있는 점포들이 제일 자주 바뀌어요. 어느새 저게 들어왔지? 어느새 되겠지? 실질적으로 보면 도청 정문 앞이 빈터로 빈터란 뭐하지만 폐허로 남은 게 그럼 5년 넘었을 거예요. 네. 응? 5년 넘었을 거예요. 청주시 청주 주변에 보면 서쪽 부분 완전히 죽은 도시 아니에요. 죽은 도시. 거기에 이제
아파트가 최근에 하나 들어왔고 주상복합이 들어왔지만 여러 가지 기능적인 면에서 우리가 잘만 컨트롤하면 될 텐데 지금 이제 우리가 공간에 대한 청주 이 도심지 계획이 무서워서 안 된다. 뭐 그런 것도 있겠지. 아까 김 회장 말씀대로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꾼다. 이건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억제할 수 있는 경관계획 같은 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거에 공감되면 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서쪽 부분으로 간다고 하면 가령 터미널 같은 거예요. 옛날에 고속터미널이 고속버스만 타고 내리는 정거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서울의 강남 고속터미널은 우리나라 최고의 호텔이 들어와 있고 최고의 점포라고 할 수 있는 신세계 백화점 들어와 있고 최고로 큰 서점이 들어와 있고 영화관이 다 들어와 있고 그런 어떤 복합적인 측면에서 제가 얘기 듣기로는 신라호텔이 최고 같아도 신라호텔은 접근성 면에서 한 제로예요. 지하철 타도 그렇고 승용차 타고 가도 주차는 아니고. 근데 지금 고속터미널에 있는 그 메리토 호텔은 지하철이 3개고 거기서 이어지는 고속버스라든지 여러 가지로 보면 그 최고의 쇼핑 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건물이 하나의 용도로만 쓰던 시대에는 그게 통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하나의 건물이 어떤 면에서는 멀티 기능을 하게 되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복합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저는 숙제로 가지고 있고 그건 민간 영역이 엄청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동쪽 우리 청주 구도심 부분은 그런 공공건축물에 있어서 집합체로서의 기능 연관해서 이제 도시계획적 측면 교통계획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경관계획 같은 거 하면 따라오지 않을까. 그러지 않으면 여기가 뭐 이미 사업적이 됐으면 벌써 올려도 했을 거예요. 소박하게. 점진적인 접근 방법으로 그런 좋은 것을 주시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 문화재주청 주변이 그렇습니다. 여기를 둘러싸고 있는 청주를 아시는 분은 알 텐데 여기가 내덕동인데 내덕 1동, 내덕 2동, 우암동이라는 3개 동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쉽게는 이 건물을 전부 헐어버리고 아파트를 짓자고 그러는 여론이 셌어요. 그러나 막상 이것을 들여놓고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 이걸 해는 것이 옳다라는 의견도 지배적이고 그래서 도심재생을 지금 우암동, 내덕 1, 2동 가는 것이 거의 상업적인 위주로만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심재생에 어떤 문화적인 자원을 통해서 재생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3군데가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물론 주거민들의 기대치도 반영을 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이 좀 들어오면서 그것을 다시 살리는 이거하고 연관을 되면 여기 특히 이쪽 청주를 아시는 분은 지금 요 청주 진입로에 충주 진천에서 들어오는 진입로에 활락가가 그동안 쭉 있었는데 이 활락가도 전부 한번 재생사업에 집어넣어서 그걸 젊은 공예가들한테 분양을 해줘가지고 한쪽은 쇼룸, 한쪽은 작업 공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작업을 진행하는데 사실은 격렬한 반대를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결국 수용이 되고 주민들도 그런 재생 작업 있는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 하는데 동의라는 걸 보면 그런 가능성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생도 싹 쓸어버리고 그냥 재건축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다시 생각하는 것이 공감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우리 총괄건축가하고 우리 공공건축가께서 좀 머리를 써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나은 청주가 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어떤 것들이냐면 이 철학들 언택트 시대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새롭게 대두가 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공간에 대한 부분들이 장소로 그 다음에 일상으로 오면서 일상에 대한 건축으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신 건축가분들이 여러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여기 봉사한 흔적들이 앞에 전시되어 있는데 이런 봉사하는 건축 또 다른 부분들은 창의적인 가치가 과거에 재화로 느꼈던 부분들을 문화로 느껴가면서 창의적으로 그것들을 끌어가는 방법들
그다음에 지금 여기를 어떻게 끌고 나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 자, 그거는 우리가 과거의 김수근이나 김중합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변화되는 부분들에서 그런 역사들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런 가운데서 청주가 가지고 있는 고유성과 정체성을 찾아가고 이 자산을 앞으로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화재로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살았던 환경들이 그런 경관을 만들어가는 이런 도시를 꿈꾸는 것들이 이 공공건축가 제도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그 자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